자, 우리 교재 46쪽.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명제와 조건의 개념 살펴보고 갔죠.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명제가 뭐였냐, 명제. 명제는 참 거짓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었죠. 그치?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거짓인 명제였어요. 분명하게 말할 수 없을 때 그걸 명제라고 아니라는 거지. 분명히 거짓이라면 그것도 명제야. 그에 반해서 조건은 뭐야? 조건은 명제는 아니야. 왜? x가 있어서 x 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참이라 거짓이라 말할 수, 거짓이라 말할 수 없는 상태잖아. 반대로 x가 정해지면 그제서야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있는 게 조건이었어요. 따라서 그 조건은 그걸 참이 되게 할 x 값들의 집합이 있었죠. 그걸 뭐라고 불러서 그 조건의 진리 집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참이 되게 하는 x값,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이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지. 그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고요. 명제나 조건은 일반적으로 소문자 P, 소문자 Q, 소문자 R, S 순으로 이렇게 붙여가십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의 진리집합은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은 보통 대문자 Q를 쓰죠. 따라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 조건 Q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 이딴 식으로 써나가시면 되겠다. 됐지? 그 다음에 자 어떤 명제와 조건은 뭐도 만들 수 있어? 부정을 만들 수도 있었죠. 부정은 명제나 조건은 뭐뭐이다라고 한다면 부정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부정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교수님? P라는 조건이나 명제의 부정은 앞에다가 부정을 표시하는 이 기호를 붙여서 P가 아니다. 영어로는 not P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이 not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P의 뭐가 된다? 여집합이 되겠죠. P 집합은 얘를 참이 되게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면 not P는 P가 참이 안 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P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두 개의 조건이 또는이나 그리고로 연결돼서 하나의 조건이나 명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P 또는 Q, P 그리고 Q 이렇게 만들어진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들의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 그랬어? 또는 합집합이니까 P와 Q의 합집합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고, P 그리고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그리고니까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이지. P도 만족하고 Q도 만족하는 거니까 P, Q에 다 속하는 원소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또는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으로 연결된다는 거 집합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연결될 거다. 그 다음 P 또는 Q라는 조건 또는 명제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 not P, not Q인데 또는이 뭘로 바뀐다? 그리고로 바뀐다고 했고, 그치? P 그리고 Q라는 조건의 부정은 not P, not Q 가운데 뭘로 바뀐다? 또는으로 바뀐다.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진리집합으로도 볼 수 있었지. P 또는 Q니까 P 합집합 Q죠. 의 부정이야. 그럼 여집합은 드물하는 법칙에서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인데 가운데가 뒤집히지. 교집합이니까 그리고로 바뀐다는 뜻이야. 같은 원리로 P 그리고 Q의 부정은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합집합으로 바뀌지. 또는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리고 부정하면 또는 부정하면 그리고가 된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였어요. 자, 오늘은 이 내용들 가지고 문제들 한번 보면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47쪽에 1번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참 거짓을 판단하세요 돼 있지. 명제라면 참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자, 1번 예준아, 삼각형의 세네가의 크기 합은 180도이다. 일단 명제야 아니야? 명제지. 참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참인 명제. 그치? 1번은 참인 명제. 2번
승혁아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1은 0 이하다. 명제야 아니야? 아니죠. 명제가 아니지. x가 없으면 뭔지 모르니까. 네. 그럼 뭐 이거는? 조건. 그치 조건이겠지. x가 없으면 성립하는 거지. 3번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24이다. 태희야?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24이다. 명제 아니야? 명제 맞지? 혐의야 거짓이야? 그치? 최소 공배수는 10이니까 거짓이야. 그럼 거짓이면 명제지. 4번 짝수 홀수를 곱하면 짝수다. 뭐야? 하나밖에 안 남았네? 그러나 명제요. 짝수 홀수를 곱하면 명제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그치? 참인 명제가 되겠다. 문제 없지 그치? 자 넘어갈게요. 범위는 밑에 있는 거 다 해봐. 두 번째 필수 2번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라. 자, 1 보세요.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하마 이거 명제야 아니야? 명제예요. 명제예요? 내가 부르면 네가 부르면 어떡해? 명제야? 3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1은 합성수도 소수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참이 명제지. 자 이거 부정해 볼게요. 부정합니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 1은 합성수다 아니다의 부정 뭐야? 1은 합성수다. 맞지? 그리고잖아. 이고. 그리고는 부정 뭐가 바뀐다? 또는 바뀌지. 1은 합성수 또는 소수도 아니다. 부정은 소수다. 1은 합성수 또는 소수다. 또는 1은 합성수이거나 소수이다. 이런 얘기지. 또는 하고 이거나 같은 얘기니까. 됐지? 두 번째 A는 자 조심해야겠다. 자 여기서 A는 B는 C이다. 얘는 A, B, C가 뭔지 모르니까 명제하고 조건이야. 조건이죠. 조건이 꼭 X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값을 알 수 없잖아. 조건이죠. 자, 이 조건에 부정을 하나 만들어봐요. 이거 부정하라 그러면 이렇게 한다. 부정은 아니라니까 이렇게 한다고. 맞아요, 틀려요? 잘 생각해봐요. 이거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 A는 B는 C단을 우리가 풀었으면 어떤 의미야? A하고 B하고 같고 B하고 C하고도 같고 그리고 C하고 A하고도 같다는 뜻이잖아. ABC하고도 같다는 건. 맞지? 이거니까 부정은 네가 되면 안 되지. 어떻게 되니? A하고 B하고 다르거나 B하고 C하고 다르거나 C하고 A하고 다르거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와, 선생님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야 되네? 정확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냐 또는냐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지 부정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 판단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그리고인지 또는인지 판단하시라는 얘기야. A와 B와 C가 모두 같다는 얘기는 A하고 B하고 같고 B하고 C하고 같고 C하고 A하고 같다고요. 그리고 그럼 부정하면 또는으로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또는 직관적으로 보세요. A, B, C가 모두 같다의 부정은 모두 달라야 되는 거야? A, B, C가 모두 같다의 부정이 꼭 모두 달라야 되는 거야? 아니지. A, B, C 중에서 서로 다른 것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나잖아. A, B가 다르거나 B, C가 다르거나 C가 다르거나 다른 게 하나라도 있으면 A 부정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말장난보다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좀 필요하겠죠. 됐지? 아, 2-2번 봐요, 밑에.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이 0의 부정과 같은 거야. 그럼 자, 이게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는 거는 A하고 B하고 같고 그리고 B하고 C하고 같고 그리고 C하고 A하고 같다는 뜻이잖아. 그럼 그거의 부정 뭐가 되니? A하고 B하고 같지 않다 또는
B하고 C하고 같지 않다 또는 C하고 A하고 같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걸 찾아야지. 어디 있어? 1, 2, 3, 4, 5 중에서 어디 있어? 5번이죠. A, B, C 중에서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 그거잖아. 얘가 중에 적어도 하나는 달라는 것이죠. 1번은 뭐야? 1번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가 여기다 하면 무슨 말이야? 얘가 0되거나 A하고 B하고 같거나 또는 얘가 0되거나 또는 얘가 0되거나 이 뜻이잖아. 세 개 곱해서 0되는 거는 네가 0되거나 네가 0되거나 네가 0되면 되는 거니까 또는이야. 그럼 이걸 부정하면 A하고 B하고 같지 않고 그리고 B하고 C하고 같지 않고 그리고 C하고 A하고 같지 않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려면 그리고이냐 또는이냐를 대입해서 어느 쪽인지를 확인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판단해 주셔야 되겠지. 부정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2번) 자, 또 새로운 게 나옵니다. 명제가 하나 만들어지는 데 있잖아. 두 개의 조건을 이면으로 연결하면 명제가 된대. 자, 보세요. P라는 조건이 있어. X는 짝수이다 라는 조건이죠. X가 뭔지 모르니까 조건이죠.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이 있어요. X는 4의 미연 X는 4의 배수이다. 역시 조건이고 X는 짝수이다. 얘도 조건이죠. 맞지? 둘 다 따로따로 보면 조건인데 보세요.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어. 그럼 무슨 말이야? P면 Q다는 얘기는 뭐야? X가 4의 배수이면 X는 짝수이다라는 뜻이잖아.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면 판단 못해. 어떤 수 X가 4의 배수라면 자동적으로 짝수 돼야 안 돼? 되지? 얘는 참인 명제라고. 또 신기하게 조건과 조건을 뭘로 연결했더니 이면으로 연결했더니 이처럼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로 바뀌네. 그치? 이렇게 명제가 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P이면 Q이다를 이면을 기호를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화살표로 즉 이면으로 연결하면 얘는 뭘로 바뀌어? 명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이때 이 P를 가정이라고 이 명제의 가정 Q를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앞쪽에 있는 조건을 가정. 뭐면 이면이니까 가정이지. 뭐면 이다 했으니까 뭐야? 결론이겠지. 가정과 결론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명제가 탄생합니다. 됐지? 그럼 얘가 명제이기 때문에 이처럼 참이 명제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거짓이 명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봐봐. Q이면 P이다는 뭐가 되겠어? 짝수면 4의 배수이다. 맞니? 6 같은 경우는 짝수인데 4의 배수 아니잖아. 그냥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짝수이면 어떤 수 X가 짝수라면 그 수는 4의 배수다. 참이야 거짓이야 몰라. 거짓이잖아. 짝수면 저절로 4의 배수가 됩니까? 아니지. 아닐 수도 있잖아. 모른다가 아니고 거짓이지 말은. 이 말 자체는 거짓이 말이잖아. 거짓이야. 짝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 항상 4의 배수란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이 거짓이 명제라고. 됐니? 그래서
이렇게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는 역시 명제이기 때문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니? 얘가 참인가 거짓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겠지. 이것처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복잡한 경우에는 그게 참인가 거짓인가 아닐까를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면 바로 진리집합으로 판단할 거야. 지난주에 설명 얘기했잖아. 우리가 계속 명제랑 집합이랑 짝지는 이유가 결국 명제의 판단을 집합을 가지고 하겠다는 뜻이거든. 자, 그럼 보세요. 요놈의 진리집합은 뭐야? 대부분 P니까 4였으니까 4, 8, 12 진리집합 Q는 뭐가 되니? 짝수니까 2, 4, 6, 8 둘이 포함한 게 뭐야? 보이지? 짝수가 4에서 포함하고 있죠. 그치? 포함하고 있으니까 P는 자동적으로 Q를 만족할 수밖에 없잖아. P가 되면 저절로 Q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지. 그치? 따라서 P면 Q이라는 명제가 참이 되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P면 Q이라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을 확인했을 때 이렇게 될 때가 참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야. 포함되지 않으면 다 거짓이라고. Q이면 P다가 거짓인 이유는 뭐야? 이 진리집합과 1진리집합을 봤더니 이렇게 돼 참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안 되니? P가 Q를 포함해?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 왜? 집합의 포함 관계는 그 원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말할 수 있잖아. 그럼 이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잖아. 아리까리한 헷갈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치? 그래서 앞으로 P면 Q이다라는 이런 명제의 참 거짓 판단은 확실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P와 가정 P와 결론 Q의 진리집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어디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보이라는 얘기야.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면 참이 되는 거야. 오케이?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면 참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진리집합 포함 관계를 알면 내가 그때 참이 되는 화살표를 그을 수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참이 되는 거야?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화살표를 긋는 게 참이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화살표를 그어서 명제를 만들면 이 명제는 참이 된다는 얘기. 됐지? 자, 그 다음 발레랑이 나오는데 먼저 좀 하고 하자. 필수에서 3분부터 볼게요.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여기 제일 중요한 이 명제 단원에서 4번 보시면 자 다음 명제의 참고식 판단을 하죠. 1번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이면 x는 2이다. 자 이건 참인지 거짓인지 이면으로 연결됐으니까 조건과 조건이 이면됐으면 명제죠. 그럼 진리집합은 얼마예요? 진리집합은 1과 2죠. 참인되는 x 값은 얘는 얼마야? 2죠. 이게 진리집합은 2고 이건 진리집합은 1, 2야. 포함관계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요게 참이 되는 거야. x가 2면 얘가 0이라고 참이 되는 거겠죠. 이게 참이 되려면 이렇게 포함돼야 되는데 돼 안 돼? 안 되잖아.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입니다. 그치? 두 번째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y는 0보다 크다. 역시 직관으로 판단하면 보세요. 둘 다 0보다 크면 곱한 거 0보다 크죠?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직관으로 판단되잖아. 이건 굳이 진리집합까지 들어갈 이유는 사실 없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건 충분히 참이야. 아니면 진리집합 또 구해볼게. 자 이게 진리집합은 뭐 있냐? 그냥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거밖에 없죠. 이게 진리집합은 곱해서 약세는 x 0보다 크고 y
y가 0보다 크거나 아니면 뭐도 괜찮아. 둘 다 마마도 괜찮지.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아도 괜찮아. 그럼 누가 더 크냐? 얘보다 얘가 더 많지. 누가 더 크니? 그치 그치?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화살표는 좁은 데서 넓은 쪽으로 이전이 참이 되는 거고요. 됐지? 근데 힘들게 이렇게 갈 필요까지는 없는 문제지 사실은. 3번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x 플러스 1은 짝수다. 설명이지. 3의 양의 배수니까 집합 써보자. 3, 6, 9, 12, 15 이렇게 쓰게 됐어. x 플러스 1이 짝수는 거나 x는 뭐라는 얘기야? 홀수라는 얘기지. x 플러스 1이 짝수면 이걸 참여되면 x는 홀수겠죠. 자, 포함관계 이렇게 돼? 안 돼. 이렇게 돼? 안 돼. 둘 다 포함관계 안 되죠. 포함관계 성립 안 하니까 이쪽도 다 거짓이 되는 거겠죠. 이쪽도 거짓이겠죠. 됐지? 그러면 봐봐. 어떤 명제가 거짓심을 보여주려면 여기서 뭐야? 양의 배수이지만 x 플러스 1 짝수 되는 거는 6이 있지. x가 6이면 양의 배수 맞죠? 근데 x 플러스 1은 7이 되니까 짝수가 안 되지. 이거 하나만 딱 보여줘도 이거 명제는 아닌 게 하나 있네. 그럼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야. 그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발레라고 불러. 반대가 되는 데. 거짓심을 보여주는 데야. 그럼 발레는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한 거지. 그렇잖아. 모든 게 다 성립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게 모든 게 이렇게 포함돼야 되는데 아닌 게 하나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이 명제는 뭘로 바뀌어버려? 거짓으로 바뀌어버리지. 발레는 하나로 충분해. 그리고 그 발레 하나만 찾으시면 더 이상 그 명제를 볼 거 없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거짓심이 판단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일단 어떤 명제가 참 거짓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충 다 봤어. 첫 번째 뭐야? 제일 간단한 거는 딱 봐서 참이네. 2의 배수면 짝수다. 참이잖아. 뭐 진리집합 따지고 뭐 할 게 뭐 있니? 왜 참이잖아. 그렇게 직관에 의해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간단한 것들은. 두 번째는 그렇게 직관적으로 판단이 조금 힘든 경우는 뭐하자? 진리집합을 찾아서 그들의 포함관계를 보는 방법이 있겠죠. 세 번째는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 발레. 이거 근데 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럼 어때요?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거 얘를 하나 찾아내면 돼. 길을 쓰고 그걸 찾는 순간 뭐가 되냐? 그럼 이제 거짓이 되겠지. 대표적인 우리 일화들 있잖아. 세상에 있는 모든 벡터는 희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어때 이제? 진짜 전 세계에 있는 벡터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살펴봤더니 한 마리도 희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 거야. 그런 게 참이겠잖아. 내가 어딘가 가서 한 마리 까만색을 딱 잡아보면 뭐가 되니? 그 잡아놓은 순간부터 그 명제는 뭐가 돼? 거짓이 되겠지. 그 한 마리 때문에. 그 한 마리가 뭐가 되니? 발레가 되는 거야. 왜 이러고 있지? 뭐가 제일 건데. 됐죠? 됐지? 그럼 발레. 자, 발레 보세요. 얘기 좀 더 할게. P이면 Q이다는 명제의 거짓심을 보여주는 발레는 누굴 찾아와야 되겠어? 백조이면 희다의 발레는 누굴 찾아야 돼? 희지 않은 백조를 찾아야겠지. 백조는 만족하지만 희지 않은 걸 찾아야지. 까만 백조 같은 걸 찾아야 된다고요. 까만 닭을 들고 와가지고 이봐 이러면 미친놈 손 되는 거잖아. 까만 닭을 왜 가져와? 우리 백조 얘기하는데. 그치? 그러니까 뭐야? P면 Q이다의 발레는 P는 맞는데 Q가 아닌 걸 찾아와야 된다고. 백조는 맞는데 까맣지 않은 희지 않은 걸 찾아와야 된다고. 맞네? 자, 발레는 어디 찾아와야 된다고요? 발레는 P이면서 Q는 아닌 것을 찾아와야 된다. 이게 발레의 위치야. 가정을 만족하면서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게 발레라고요.
가정조차 만족하지 않는 거는 반례를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다 가져오면 안 되잖아. 100조 가져와야 되니까. 됐지? 따라서 P이면서니까 집합 따지면 얼마야? P이면서 그리고지 동시에니까 교집합 Q의 교집합. 이게 반례를 나타내는 집합이야. P면 Q라는 명제의 반례를 나타내는 집합은 P 교집합 Q의 교집합이 됩니다. 됐어? 자, 그럼 조금 더 볼게. 할 수 있으나? 보자. 어떤 조건 PQ가 있을 때 이 PQ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명제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들 수 있고요. P이면 not Q라는 명제도 만들 수 있죠. 백조는 희다, 백조는 희지 않다 만들 수 있잖아. 또 백조 아닌 거는 희다, 백조 아닌 거는 희지도 않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부정을 섞어가면서 새로운 명제들을 만들 수 있죠. 그들의 참고짓은 뭐 하는 거야? P와 Q의 포함관을 따지는 거고요. P와 Q의 열집합의 포함관을 따지는 거고요. P의 열집합과 Q의 포함관을 따져주신다는 거였지. P의 열집합과 Q의 열집합의 포함관을 따져주시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참이 되고요. 포함관이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 되겠죠. 자, 반례 찾는 거 마찬가지야. 이 명제의 반례는 뭘 찾아야 된다고 했어? P이면서 Q가 아닌 걸 찾으라고 했죠. 맞지? 여기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를 깎아주면 네가 이놈의 반례가 되는 거야. 그 지금 뭐죠, 반례? 자, 이놈의 반례는 뭐야? 가정을 만족하면서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거지. 그럼 나 Q를 만족하는 건 뭐야? Q를 만족하는 건 뭐야? Q가 되겠죠. 얘는 만족하면서 얘는 부정하는 집합이잖아. 나 Q가 바로 Q의 집합인데 그걸 다시 부정하면 Q가 되겠죠. 얘의 반례는 어디서 찾아와야 돼? 얘는 만족하면서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거. 얘가 이놈 명제의 반례가 일치하는 집합이라고. 이 명제의 반례는 얘는 만족하면서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거니까 얘가 되겠죠. 됐지? 그러니까 명제의 형태가 뭐냐에 따라서 결국 반례가 위치하는 집합이 달라지는 거야. 중요한 건 뭐야? 어떤 명제든지 간에 가정과 결론을 위치인데 반례는 어디야? 가정은 만족하면서 결론은 부정하는 게 반례잖아. 그걸 기억하시면 굳이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지, 그치? 반례는 가정은 만족하면서 결론은 부정하는 게 반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명제의 참고에서 판단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판단 바로 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판단할 때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거. 특히 그 짓이라면 반례를 빨리 하나 찾아냈으면 게임 끝. 그치? 등등등등이 있겠다. 근데 이게 처음 할 때 많이 어렵다. 어려워. 쉬워 보이지만 밑에 있는 문제 1번, 2번도 마찬가지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긴가민가 하는 게 있을 거야. 그 긴가민가를 명확하게 하는 게 너네가 이제 공부를 해서 연습해야 될 부분들이죠. 다양하게 시도해봐야 진리탑도 구해보고요. 반례도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필수예제 5번. 5번. 자, 두 조건 PQ가 있는데 P는 X는 1보다 작다. Q는 X 빼기 A가 3보다 작다. 자, P면 Q에다가 참이 되는데 그럼 아까 있잖아. P면 Q에다가 참이 되려면 화살표 포함관계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지.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즉, 얘가 참이 되려면 집합 PQ의 포함관계는 이걸 만족해야 된다고요. 됐지? 그럼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이놈과 이놈의 집합을 포함관계를 수익선에 따주시면 되겠죠. 자, P의 집합은 X는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이게 집합 P야. Q는
x 빼기 a는 3보다 작으니까 x는 뭐보다 작아? a 플러스 3보다 작죠. 근데 a 플러스 3 위치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되도록 p를 포함하도록 잡아야겠죠. 맞지? p를 포함하도록 잡으려면 결국은 a 플러스 3 위치는 이쪽에 잡혀야 된다. 그래 이거보다 작아야지. 이렇게 되면서 q가 p를 포함하게 되겠죠. 그럼 뭡니까? a 플러스 3은 1보다 큰 쪽에 있어야겠다. 자, 푸등식에서 맨날 했죠?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이대로 끝내면 안 되잖아.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야? a 더하기 3이 1이랑 포개진다는 의미죠. 포개져도 q가 p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네. 둘 다 빵꾸 뚫려 있으니까 얘가 a 플러스 3 이렇게 그려져도 q랑 p랑 포함관계는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네 되는 거겠죠. a는 얼마? 마이너스 2 이상입니다. 별거 없는 거야 사실은. 집합의 사례잖아 이거. 명제가 참이되는 조건을 통해서 집합의 포함관계를 끌어낼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 집합의 포함관계 다른 문제니까 집합에서 했던 것들이야. 그치? 한 번 더. 오답 한번 볼까요? 자, P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다. Q는 여기 또 있네. 또는 X는 3 이상이야. Q는 X는 A 이상 1 이하다. R은 X는 B 이상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 자 Q이면 P와 P이면 R이 모두 참이라고 했어요. Q이면 P에다가 참이 되려면 집합 Q가 집합 P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P이면 R이라 되려면 집합 P는 집합 R에 포함되어야겠죠. 이렇게. 이거를 만족하면 이 두 명제는 모두 참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뭐 해야 되니? 수지 써놔야겠지? 자, 확실한 거 먼저 보자. P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야. 그 사이에 색칠 3 이상이야.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뭐 할 거니? Q를 그려야 되는데 Q는 P에 포함되고 P 안쪽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얘가 P니까 P 안쪽에 Q를 내야 된다고. 근데 Q의 모양이 어때? A하고 1 사이지. 그럼 1은 여기 있겠죠. 그럼 A는 어디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겠죠. 이쪽에. 그래야지 이 사이에 Q가 들어갈 거 아니야. 언니? 따라서 A의 위치는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 큰 데 있어야겠지. 당연히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데 있어야 되고요. 됐니?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데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가 돼도 괜찮지. 그래 색칠돼 있으니까 포함되지, 그치? 1이 되어도 괜찮겠다. 선생님 1이 되면요 없는데요? 1가 있으니까 없으면 공집합. 공집합은 항상 포함되잖아. 모든 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괜찮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누구 잡아줄 거니? R 잡아야지. 자, R 집합은 B 이상인데 P를 다 포함해야 돼. 이 흰색을 다 포함해야 돼. 그럼 B를 어디 잡아야 되니? 이쪽 잡을까? 아니야. 얘도 포함해야 되니까 B는 이쪽에 잡아야겠지. 그래서 이쪽 이상임에다 해서 R이 P를 죄다 포함해야겠죠. 그러면 B는 얼마 이상? B는 마이너스 2보다 이하가 돼. 그럼 결국 뭐 찾는데 상수 B의 최대값은 얼마고?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A의 최소값은요? 마이너스는 둘 곱하면 얼마 된다? 4가 되겠다. 그치? 역시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표현하면 그 다음부터는 집합의 포함관계 문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힘들어? 힘들어 안 힘들어? 나는 서서 수업하고 있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아이고.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 6번 계속 같은 내용이야. 지금 벤 다이그램 하나 딱 써져 있어. 요렇게 요렇게 거기 안에 P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Q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R 집합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때 거짓인 명제를 찾아라 되어 있습니다. 1번 자 보세요. R이면 P이다. 써볼게. 2번 R이면 Q이다. 3번 not P이면 not Q다. 4번 not P이면 not R이다. 5번 not Q이면 not R이다. 자, 다음은 거짓인 걸 찾아냈어. 하나하나 볼게. 첫 번째 거 보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보려면 두 집합을 포함하게 보는 거죠. 그지? R과 P가 있을 때 R과 P 집합에서 이렇게 될 때 참이잖아. 그럼 R이 P 안에 포함되어 있죠. 만족하나 안 하나? 만족하지? 따라서 명제는 뭐가 되니? 참. 됐죠? 두 번째 R이면 Q이다 참이 되려면 집합 R이 집합 Q에도 포함되어 있네. R은 Q에도 포함되어 있죠. 너도 그만 참. 자, 이제부터 조금 정신 차려야겠다. 그렇지? not P면 not Q가 참이 되려면 이거의 집합 얼마야?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돼야 돼. 그러면 P의 여집합 어디야? P의 바깥쪽이죠. P의 바깥쪽이 Q의 바깥쪽에 포함되니? 아니네.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봐도 되겠지만 우리 집합의 연산 가져와도 되잖아. 우리 집합의 포함관계 따질 때 여집합끼리의 포함관계는 뒤바뀐다 그랬죠.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P와 Q를 갔을 때는 포함관계가 반대로 바뀐다 그러잖아. 이거 보는 게 더 편하겠다. 어차피 똑같은 생각이네. P가 Q에 포함되니? 아니잖아. 포함관계 성립하지 않지. 안 하니까 당연히 이 명제는 뭐든 거짓이라고요. 그 다음 not P not R이야. 그러면 뭐야?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되다 이거야. 그럼 역시 어떤다? P가 R을 포함하냐 이거지. P는 R을 포함하고 있네. 참. 마지막 not Q면 not R이야. 그러면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되냐 묻는 거고요. 집합의 성질에 의하면 Q가 R을 포함하면 되는 거죠. Q가 R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너도 뭐? 참. 자, 이번에도 어때? 주어진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거기 있는 명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같은 경우는 P는 Q이다. 참이 되려면 P가 Q에 포함돼야 된다. 이 관계를 이용하고 있어. 죄다 이거야. 죄다. 자, 밑에도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4쪽에 자, 방금 본 거는 두 개의 조건이 이면으로 결합되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드는 걸 살펴봤지.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조건이 명제되는 걸 볼 거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x는 자, 얘 명제야 조건이야. 왜 말 못해? 무지 조건이지. x가 실수면은 당연히 참이겠지만 i만 집어넣어도 얼마 되니? 0보다 작아지잖아, 그렇지?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즉 x 값은 모르니까 지금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가 없는 형태야. 조건이라고요. 조건인데 앞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커 낫다 하면 뭐야? 참여 명제가 되지. 또 조건이야 아니야? 조건이지. x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 앞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x 플러스 1은 3입니다. 3이야 그 짓이야. 거짓말이잖아. 당장 5만 넣어봐도 그 짓인데. 그 짓이 명제로 바뀐 거야. 얘는 조건이지. 근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명제 아니야. 명제지. x에 마일 넣으면 0 되지, 그치? 어떤 일까 그런 실수 x가 있네. 참여 그 짓이야. 참여 명제죠. 어떤 일이니까 있기만 하면 되잖아. 얘는 조건이지? 참여 그 짓이야. 어떤 실수를 넣어도 0보다 상관없죠? 그러면 뭐야? 거짓이네. 거짓인 명제네. 자, 앞쪽에 얘들을 딱 가리고 보면 다 뭐야? 얘들은 조건이야. 근데 조건 앞에 뭐가 붙어서?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전제가 붙어버리면 그 조건은 이렇게 명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건을 명제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명제는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잖아. 그치? 그러면 모든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명제가 있고 어떤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명제가 있어요. 모든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 말 그대로 모든 x가 들어가도 다 성립해야 되죠. 진리집합이 뭐가 되니? 모든 x 다 가다 이거지. 진리집합이 실수 전체가 되겠죠. 맞지? 이걸 참이 되는 x 값이 모든 실수가 나와야지만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 조건을 내가 P라 그러면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뭐가 되는 순간 전체 집합 모든 실수가 되는 순간 얘는 참이 되겠죠. 반대로 전체 집합과 P가 같지 않게 되면 무조건 이 명제는 뭐가 되니? 모든 명제는 거짓이 되겠죠. 모든 명제가 참이 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 결국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립해야 되니까. 맞니? 자, 반대로 있잖아. 어떤 명제 볼게. 어떤 명제는 이 명제를 P라고 그러면, 조건을 P라고 그러면 어떤 실수 x에서 P가 성립한다는 거는 이걸 참이 되는 x가 있기만 하면 되겠죠. 즉 P의 진리집합이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한 개든 두 개든 원수가 있기만 하면 이 명제 참이 된다고요. 참이 되려면 결국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이 어떤 명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참이 되는 x값이 있었어 없었어? 하나도 없었지. 따라서 이놈의 진리집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는 순간 이 명제는 뭐가 되니?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하면 돼. 모든이 붙어있는 명제는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넣었을 때 다 참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참이 되는 x값은 당연히 모두가 다 돼야지. 전체 집합이 되겠지. 참이 되는 x값 진리집합 p가 전체 집합이랑 같아져야지만 참이 된다고요. 하나라도 빠지면은 거짓으로 돌아가버린다. 전체 집합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거짓이 되고요. 반면에 어떤이 붙어있는 명제, 어떤이 붙어있는 명제는 자, 그런 x가 하나라도 있으면 저 명제는 참이 되는 거잖아. 즉 그걸 참이 되는 x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돼.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야. 근데 공집합이 되면 하나도 없잖아. 어떤은 거짓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관대한 거야. 어떤이 관대한 거지. 어떤은 있기만 하면 돼. 존재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모두는 존재하는 걸 충분하지 않고 전부 다 만족해야지만 참이 되는 거지. 모두는 까다로운 거야. 됐지? 자, 이렇게 모든과 어떤을 붙여서 새롭게 명제를 만들 수 있고 그들이 참이 되게 한 조건을 따져봤습니다. 7번 한번 볼까요? 모든 붙이지. 1번 뭐라 돼 있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이 붙었다 그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0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마이너스 1 들어가는 순간 0되죠? 그럼 x에서 마이너스 1 빠졌죠? 7, 28에서 마이너스 1 빠졌기 때문에 편집밖에 같이 안 하지잖아. 그럼 뭐가 되니? 거짓이 되겠죠? 거짓이야. 하나 때문에. x 마이너스 1이 바로 이게 뭐야? 반대가 되겠죠. 두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4는 0보다 작다. 예를 들어서 뭐야? 1만 넣어도 성립하죠, 그치? 그럼 전리 지진 법안에 분명히 1이 들어있겠죠. 공집합은 아니죠. 이건 뭐가 되니? 참이 되겠죠.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없잖아. 한 겹을 있어도 참이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54쪽에 두 번째 보면 자, 이 모든이나 어떤 것도 명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정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모든 x에 대해 p이다를 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p가 아니다 나오겠죠. 그렇죠? p가 아니다 나온다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모든 x가 아니고 어떤으로 바뀐다는 게 신기한 거야. 특이한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 모두가 다 p가 아니다일 필요 없는 거야. p가 아닌 게 있기만 하면 부정이 되겠죠. 맞지? 모두가 p다라고 했는데 그게 부정은 모두가 p가 아닐 필요는 없는 거야. p가 아닌 게 하나만 있어도 그건 부정이 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어떤 px가 p가 아니면 된다. 이해돼? 이게 직관적인 얘기야. 반대로 어떤 x에 대해 p이다 라는 명제를 부정하면 당연히 p가 아니다가 나오는데 어떤은 뭘로 바뀌는 거야? 모든 x에 대해로 왜? 어떤 x에 대해서 p라는 거를 부정하는 거는 어떤 x는 그런 p가 있기만 하면 되지 x가. 근데 그게 부정이 됐다는 얘기는 그런 x조차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모든 x가 다 p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면 이거지. 자, 이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안경을 썼다. 부정이 뭐야? 모든 학생들이 안경을 안 썼다가 아니잖아. 모든 학생이 안경을 썼다의 부정은 안경을 안 쓴 학생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쓴 건 아니니까. 그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은 적어도 어떤 학생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 면 되는 거야. 어떤 학생은 안경 쓰지 않았다. 되는 거야. 자, 이 반에 있는 어떤 학생 키가 180 이상이다. 없지. 응? 어떤 학생은 180 이상이다. 그럼 부정 뭐가 되니? 어떤 학생은 180 이상이 아니다. 미만이다. 그래서 아니잖아. 모든 학생이 다 180 미만인 거지. 어떤 학생은 180 이상이라는데 그런 학생이 없어야 되잖아. 그럼 부정은 모든 학생이 180 이상이 아니다. 미만이다. 그러니까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으로 바뀌고요.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앞에 한 것처럼 그리고 부정하면 뭐가 되고요? 또는 되고요. 또는 부정하면 그리고 되고요. 모든 부정하면 어떤 되고 어떤 부정하면 모든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밑에 7-2번 보세요.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라고 그랬죠. 안 쓸게 봐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1은 0 이상이다. 부정 뭐야? 모든 이렇게 일단 뭘로 바꿔놓고요? 어떤을 바꿔놓고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1은 0 이상의 부정은 뭐야? 0 미만, 0보다 작다라고 써야겠죠. 자, 이상의 부정은 미만이야. 이하가 아니고 이상은 크거나 같다니까 부정은 뭐야? 작다가 돼야지. 두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2x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이 부정은 어떤 일과 당연히 뭘로 바뀌어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x제곱 더하기 1은 0이 아니다가 되겠죠. 세 번째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겠지.
자, 그 참 거짓은 직접 만들어서 판단하시면 돼. 어떠는 그런 게 존재만 하면 되는 거고요. 뭐든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명제의 절반을 했어요. 나머지 명제의 절반 남았는데 약간 느낌 이상하다. 이게 수학하는 건지 국어하는 건지, 그치?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집합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거잖아. 그치? 집합을 들이밀면 돼. 근데 굳이 명확하게 판단되는까지 집합을 가져올 필요는 없지, 그치? 그래서 융통수익의 결과적으로 어떤 명제가 참 그지 판단만 제대로 하시면 되고, 부정 만들 때 우리가 바뀌는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이제 오늘 한 거는 제대로 다 이해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도 아까 말했지. 그래도 어떤 보기들은 판단이 잘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 내 판단은 틀린 게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 나올 때마다 왜 내 생각이랑 틀린지 정확하게 짚고넘어가시면 돼. 이것도 역시 연습을 통해서 계속 내 개념들을 좀 더 정교하게 잡아가야 되는 부분들이야. 오케이. 열심히 오늘 목표치를 끝내서, 그치?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좀 일찍 마치자. 자, 숙제는 어디까지? 여기